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하며 믿었던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나서기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80대의 농부로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고 자란 고향집은 두 사람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어 이씨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기침과 열로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생각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폐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요양이 어려우니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폐렴이라니. 어쩌면 좋지. 이씨 할아버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가 폐렴이라 병원에서 바로 입원해야 한단다. 내가 혼자서는 간병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도 와서 좀 도와야겠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게 제일 익숙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아버지가 간병하면 더 편하실 겁니다. 저는 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장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우선 간병하시면 안 될까요? 회사 일이 바쁜 건 알겠다만 내가 이 나이에 너희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혼자 하냐? 응? 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니까. 장남인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니냐?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있으면 더 안심하실 테니까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도울게요. 이씨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둘째 민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자야, 네 어머니가 폐렴이라 병원에 입원해야 한단다.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민수에게도 얘기했지만 바쁘다고만 한다.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집이 서울이라 당장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대신 병원비나 간병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거야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 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최대한 빨리 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금은 어려워요. 막내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애들 때문에 저도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애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손 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빠나 언니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날 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지쳐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아픈 부모를 위해 이렇다 할 신경을 써주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입원했던 할머니의 상태가 나아져 퇴원하자 자식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돌봄 책임을 두고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가까운 데 사는 오빠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좀 더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도울 형편이 되는 줄 알아? 애들도 겨우 어린이집 보내는 마당에. 자식들의 다툼이 점점 격해지자 방문을 닫고 방 안에 있던
이 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싸우는 자식들을 본 이 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좀 하거라. 네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 너희가 서로 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다들 돌아가거라. 아버지, 저는 됐다고 했다. 다들 바쁘고 힘든 건 알겠다만 이런 식으로 다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짐 지우지 않으마. 자식들은 이 씨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을 듣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밖에 못 크다니.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갈등이 깊어진 가족 간의 관계는 이 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갑작스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여보. 이 씨 할아버지는 놀라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얕은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전화기를 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인데요. 아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식은땀만 흘려요. 가슴이 아픈가 봐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다급히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좀만 참아. 금방 사람들이 올 거야. 숨 천천히 쉬어봐.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구급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할머니를 들 것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가슴을 아파하시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은 너무 약해져서 말을 못하고 계십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호자도 함께 타세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 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단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 너도 빨리 와야겠다. 하지만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근 중이라 출근했다가 회사에 얘기하고 가야겠네요. 회사에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요. 민자나 막내한테도 연락해보세요.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이 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둘째 민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자야, 네 어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다. 민자도 당황했지만 끝내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우선 오빠가 가까우니까 오라고 하세요. 저도 일 보는 대로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막내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고 싶지만 애들이 지금 막 깨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오빠나 언니한테 먼저 부탁해 보세요. 죄송해요.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내려놓은 이 씨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다들 바쁘다고만 하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고 이 씨 할아버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서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의사는 빠르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 씨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할머니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조문으로 분주했지만 이 씨 할아버지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빈소를 지키던 자식들은 조문객이 줄어든 밤늦게 결국 서로 책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살면서 필요한 건 다 챙겼잖아.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뭐 했냐? 오빠, 장남이고 제일 가깝게 살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나도 멀리서 돈으로 도와드렸잖아. 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보내는 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너희가 알긴 해. 막내딸은 그들의 대화를 듣다 못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언니. 그만 좀 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민자는 막내딸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애 핑계 대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뭘 그렇게 당당해? 막내딸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어머니 모시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나는 애들만 돌보기도 벅찼다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애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네.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들은 다시 모여 이 씨 할아버지를 모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건 모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이제 모셔야지. 민자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멀리 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오빠가 가까이 사니까 장남이니까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지금 겨우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숨 돌리는 중인데. 갈등은 끝을 맺지 못했고 결국 자식들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혼자 빈 방에 앉아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네. 애들도 결국 나만 남기고 가버렸구먼. 그날 밤 이 씨 할아버지는 텅 빈 집 안에서 오래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이 씨 할아버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할머니의 베개와 안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 밥도 먹기 싫고 밭에 나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씨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차려주던 따뜻한 국 대신 대충 끓인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밥상을 밀쳐냈습니다. 바칠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키우던 농작물이 잡초에 뒤덮여도 이 씨 할아버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은 이 씨 할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밥은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밥이 뭐 입에 넘어가야 먹지 그냥 죽은 듯이 지내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두시면 큰일 나겠어. 자식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돌보나 봐. 그러게
첫째 아들이 가까이 산다면서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이러다 정말 할아버지 혼자 못 견디시면 어쩌려고. 이 씨 할아버지와 가까운 친구인 박 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첫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 어머니 돌아가신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아저씨,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까이 사는 자식이 이 정도도 못 챙기면 되겠나? 주말까지 기다리다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시면 자네가 어쩔 텐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갈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박 씨 할아버지는 이 씨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나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의지하게나. 자식들이 늦게라도 올 테니 그때까지 몸이라도 잘 챙기게. 하지만 이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라도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네. 하지만 이 나이에 남의 손을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 자식들이 뭘 해줄지 기대는 안 하고 살아야겠지. 그날도 이 씨 할아버지는 저녁도 거른 채 누워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아들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야,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모시는 문제를 의논하자. 오빠, 난 멀리서 애들도 챙기고 일도 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내려갈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오빠가 가까이 사니까 알아서 해. 내가 돈으로 도울게. 다음으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이번 주말에 너도 꼭 아버지 집으로 와라. 우리 셋이 모여서 제대로 상해 좀 하자. 오빠, 나도 가고는 싶은데 애들 둘 데리고 내려가려면 정말 힘들어. 지금 형편이 이래서 도움 줄 상황도 아니고 언니랑 오빠가 알아서 좀 해봐.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민자도 알아서 해보라고 하더라.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와야 해. 아버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 하지만 두 자매 모두 끝까지 핑계만 대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자식은 할아버지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시작부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오빠, 가까이 살면서 왜 이렇게 아버지를 제대로 못 챙겨? 내가 멀리 산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혼자 다 할 줄 알았냐? 너희도 자식인데 똑같이 책임져야지. 아버지 모시는 게 왜 내 몫이야? 난 어차피 형편상 못 도와줄 거라고 미리 말했잖아.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지 마. 자식들의 대화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돌볼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커녕 고성과 한숨만 오갔습니다. 집 안에서 듣고 있던 이 씨 할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또 싸우는 거냐? 자식들은 깜짝 놀라며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싸우는 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니? 이제는 그런 말싸움 들을 힘도 없다. 각자 바쁘면 그냥 가라.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마당을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자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책임을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떠나는 자녀들의 차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우리 집이 이 모양이구먼. 남은 인생은 나 혼자서 사는 게 맞겠지. 그의 눈에는
서글픈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더더욱 외로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혔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밥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된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이씨 할아버지는 친구 박씨 할아버지를 찾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젠 농사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먹기 싫고 그저 하루하루가 힘들구먼. 할망구가 없으니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박씨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되지. 자식들이라도 좀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나? 이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뭘 챙겨 서로 핑계나 대지. 더 이상 기대하기도 싫고 애들 얼굴 보면 속만 상하네. 박씨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네. 이대로 살다가는 나만 더 힘들고 애들도 내 문제로 싸우기만 할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서 나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싶어. 박씨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자네 나름의 선택이겠지.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꼭 직접 얘기하게나. 이게 자네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야 할 거야. 며칠 뒤 이씨 할아버지는 세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식들을 앞에 앉힌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다. 세 자식은 깜짝 놀라며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을 셋이나 두고 요양원이라뇨.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저도 언젠가는 꼭 모실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서로 핑계대고 다투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다. 내가 너희 인생의 짐이 되는 것도 싫다. 세 자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잘 살아라. 나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 이씨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의 추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겠지. 요양원으로의 결정은 이씨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단조로웠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방 한편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매일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세상이 참 삭막하구먼. 그래도 여기서는 잡초 무성한 밭을 보며 속상하지 않아도 되고 밥 걱정도 안 해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 민수가 요양원에 이씨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집과 논, 밭 처분 문제 좀 상의하려고요. 처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이제 농사 안 지으실 거잖아요. 빈 집과 논, 밭이 관리도 안 되고 점점 엉망이 되고 있으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내가 그걸 팔겠다고? 그래도 그 땅과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 평생이 담긴 곳이다. 쉽게 팔아 넘길 곳이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불편하게 지내시길 바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땅과 집을 처분하면 아버지 요양원 생활에 필요한 경비도 여유롭게 마련할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안정적으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잖아요. 이씨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팔지 마라. 그 땅과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 추억이 담긴 곳이다. 그걸 처분할 생각이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이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들도 저 집에 미련이 없나 보네.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함께한 그곳이 아직도 소중한데. 며칠 뒤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쪽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와 다투지 않고 내 삶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라. 쪽지를 받은 자녀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자식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어색한 후회와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 당신 없이 내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젠 알겠구먼. 그래도 내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 자식들에게 더 기대하지 않을게. 당신하고 함께했던 추억들만 떠올리다 그곳으로 갈 테니 우리 곧 다시 만납시다. 이씨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고독한 삶이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채 하늘나라의 할머니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치는 자식들의 태도나 세상의 평가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세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